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휴가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조세정책부터 맞나요? 예. 첫 번째 시간 조세정책하고 투자론 설명하고, 두 번째 시간 문제 풀고, 세 번째 시간 설명하고, 네 번째 시간 문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제집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요약정리집 75쪽. 문제집은 필요 없고 75쪽입니다. 자, 됐습니까? 예. 그럼 75쪽 가면 조세정책 나왔네요. 자, 75쪽에 조세정책. 조세정책에서 여러분 공부해야 될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요즘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법 선생님한테 배웠던 조세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러면 3단계 나와야 돼. 부동산 투자 그러면 3단계 어떻게 해요?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 보유. 그다음에 처분. 이걸 부동산 투자의 3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전부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보유할 때 내는 세금과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을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취득세죠. 취득세.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취득세 이렇게 쓸 겁니다. 취득세. 자,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산세. 제가 여기다 재산세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쓸 겁니다. 근데 위에다 쓰고 밑에다 썼습니다. 위에다 쓴 거 밑에다 쓴 게 뭡니까? 위에는 국세, 밑에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요 취득할 때 내는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상속세죠. 상속은 취득입니까? 상속이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취득하잖아요. 상속으로서 취득하고 증여로서 취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냈습니다. 증여세 냈습니다. 취득할 때 내는 겁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취득할 때 내는데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근데 취득세는 뭡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세법 시간 같네요. 어젯밤에 애운이라고 혼났습니다, 이거. 그래. 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는 뭡니까? 종부세. 자, 최근에 이걸 냈습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종부세가 됐었습니다. 자, 이걸 요즘에 심심치 않게 시험에 출제하고 있고, 부동산의 개론으로 오면 조세정책에서는 조세의 기능, 조세의 역할, 거기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조세의 기능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세금을 가지고 소득 재분배한다. 1번 부동산 자원 배분, 집가 안정 및 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주택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경기 조절 애우지 말고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기능 정도만 있다. 나머지 것을 크게 틀린 말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출제했냐면 국가가 어느 지역의 토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토지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적용해야 된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올까 X일까? X. 다시 해볼게요. 국가가 금단의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싶다. 주거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이렇게 유도하고 싶다. 그러면 토지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적용해야 된다. 틀렸죠?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세금 감면, 다른 용도면 조세 중과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도 출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원배분이라는 소리, 자원배분. 자, 이제 두 번째. 조세가 부과됐을 때 경제적 효과. 조세가 부과됐을 때 경제적 효과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세금이 부과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세금이 부과되면 반드시 가격이 올라간다. 올까, X일까? X입니다. 세금이 부과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수요량도 감소하고 공급량도 감소하고 공급자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수요자 만족감, 공급자 만족감, 수요자 잉여, 공급자 잉여, 감소.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5가지 정도 기억하는데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핵심만 체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만나서 균형이고 균형각이 형성되고 균형 거량이 결정됐다. 균형 거량이 100개,
균형가격은 1,000원이었다.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혼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긴다.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이 부과된 만큼 공급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S0가 S1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가격 상승.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세금을 누가 낸다? 수요자가 부담한다. 여기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장차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OX? O. 그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 임대인이 공급자잖아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자가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수요자,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런 지문을 출제하죠.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이 8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원배분을 애곡시킨다고 그래. 자원배분의 애곡. 그러면 조세가 부과되면 자원배분이 애곡된다. 자원배분이 애곡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세금이 100원이 부과됐다면 이게 100원이요. 100원만큼 공급곡선이 올라가는 거야. 100원만큼. 그러면 1,000원이었는데 가격이 1,060원이 됐다면 수요자가 60원 부담하고 이 부분이 누가 부담하는 거?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 자, 수요자 부담액과 공급자 부담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이 부분 빨갛게 한 부분은 누가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이고 요 위에 노랗게 한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부분?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960원이죠. 왜? 1,060원 받아서 세금을 얼마 내니까? 100원 내니까. 그럼 공급자의 수입은 얼마 감소합니까? 40원. 공급자의 수입은 40원. 하나 팔 때마다 40원 감소.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공급자의 수입은 1,000원. 세금이 부과돼서 1,060원 받는데 세금을 100원 내고 나니까 960원밖에 주머니 없다. 40원의 공급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공급자 손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정수입으로. 공급자가 40원 세금 낸 거잖아요. 총 100원의 세금 중에서 수요자가 얼마 냈고 60원 냈고 40원 누가 냈다?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의 40원이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공급자의 수입이 감소한 거고 그것은 어디로 갔다? 세금으로 갔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는 자원배분 애곡, 수요량 감소, 공급량 감소.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왜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졌냐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급자의 수입은 1,000원. 근데 세금이 부과돼서 공급자의 수입은 960원. 그러니까 40원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야.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공급자는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 요 세 번째 공급자의 실질 수입 감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요자 잉여, 공급자 잉여 감소. 다섯 번째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순손실 발생.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 이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삼각형. 그러니까 100개가 거래됐으니까, 100개가 거래됐으니까 이 큰 삼각형이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감. 근데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80개만 거래되죠. 80개만 거래되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만족감. 그래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여기 100개하고 80개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OX, O. 이게 다섯 번째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것도 어려운데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때 이 크기,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거래량이 100개였는데 세금이 부과돼서 거래량이 80개로 감소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 50개로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럼 50개로 감소한다면 여기서 결정되니까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은 이 조그만 면적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50개로 감소하면 큰 삼각형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럼 삼각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커졌단 말은 공급이 많이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럼 공급이 많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거죠. 원래 100개였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는데 근데 20개만